이 가지가 3년 전에 유인을 한 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결과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시간서부터 이렇게 결과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그리고 올해서부터 결과지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셔야 또 내년에 또 이제 꽃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단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꺾어준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꺾어줘서 여기 또 이렇게 나왔죠. 예, 여기 결과지가 이렇게 또 나왔고 사과가 또 튼실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을 바로 또 보시면 또 여기 또 사과가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끝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유인을 해 놓으면 여기서 지금 저쪽에 보면은 요거에 이어진 사과 열매가 또 있을 거예요. 예, 반대로 가보시면 네, 아까 여기서 이어진 데 보면 또 결과지가 두 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결과지 두 개에서 모두 이렇게 사과가 맺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 그러면은 지금 이 가지 하나에서 지금 사과가 4개, 올해는 4개를 따 먹을 수 있도록 또 결과지가 생겨서 이렇게 열매를 달았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지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유인을 해줬는데 여기 끝에도 사과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인을 잘 해주시면 이렇게 많은 사과를 또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또 새 순이 나오고 또 여기서 새 순이 나오고 하면 유인을 또 잘 해주면은 나중에 이게 뭐 3, 4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그 이상이 되면 이거를 잘라주고 새로 유인해준 가지에서 또 사과를 계속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옛날 것은 버리고 또 새로운 가지를 유인해 줌으로써 또 새 가지에서 또 사과를 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고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홍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꽃이 많이 오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서 오늘은 이렇게 부사 위주로 이렇게 결과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아버지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과나무의 이 수채의 부분 명칭, 그러니까 가지의 이름, 이 사과나무만 알지 사과나무의 주지가 어떻고 결과지가 어떻고 주관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오늘 그 사과나무의 부위별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관이거든요. 주관. 이 주관은 나무 중심부에서 쭉 올라간 이 부분, 이 나무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주관이라고 합니다. 이 주관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 주관부에서 첫 번째로 나온 가지들, 이런 가지가 우리는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 이 주관에서 첫 번에 나온 이 가지를 주지라고 부릅니다. 주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게 주지입니다. 자, 주지가 이렇게 이제 이 주관에서 주지가 나가고 여기 주지에서 이 주지에서 이게 나왔죠. 요게 부주지입니다. 부주지.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주관, 그 다음에 주지, 그 다음에 나간 게 부주지, 그 다음에 나온 게 측지. 자, 그 다음에 측지에서 여기에도 지금 사과가 달려 있죠. 근데 이 주지에도 사과를 달 수가 있어요. 이 주지에도, 이 주관부에도 사과를 결과지를 만들어서 사과를 달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 상단부나 유목 시절에는 이 주간에도 직접 결과지를 받아서 여기에다가 직접 사과를 달 수도 있습니다. 초밀식 재배에서는 거의 이 주간 부위에다가 결과지를 달아서 사과를 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요즘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 관행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은 자, 이렇게 주간에서 주지가 나오고, 이 주지에서 부주지가 나오고, 이 부주지에서 측지가 나오고 결과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위 명칭을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의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꽃눈 분화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가 끝이 막히면서 자라지가 않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꽃눈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요것이 이제 6월 달에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것이 나무가 세력이 너무 세면은 여기에 꽃눈 분화가 이루어졌다가 7월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7월 장마에 여기서부터 2차 성장이 또 됩니다. 그러면 꽃눈이 안 됩니다. 사과를 달 수 없는 그냥 도장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차 성장하는 거를 7월 장마에 2차 성장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결과지를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하는데, 유인은 어떠한 식으로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나무에 이 주지에서 직접 이렇게 결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단부를 이렇게 하늘을 보고 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사과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비놔 두면 이 사과나무는 정부 우세성이 강해서 항상 위로 쭉 클날에는 그 정부 우세성이 있습니다. 커나가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질 않고 그냥 나무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달 수 없는 결과지가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사과가 달려야 되는데 사과를 안 달리고 그냥 도장지가 돼 버립니다. 이것도 지금 도장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 가지를 우리가 사과를 달 수 있는 결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지를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유인을 해주는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유인추를 달아서 이 가지를 이렇게 정보 우세성으로 가지 못하게 이렇게 후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일일이 커나가는 힘이 거꾸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물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결과지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유인을 해주는 그 유인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시중에서 그 유인추를 살려면은 사실 유인추 값이 상당히 비싼데요. 요렇게 이제 그 낫도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낫도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10kg에 얼마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인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거는 너트가 아니라 아예 유인추 용도로 나온 쇳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무게가 중량이 약 한 45g 정도, 35g에서 45g 되는 무게면은 어떠한 것도 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유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다 갖다 대고
자, 여기를 꼭 눌러주고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자, 유인 됐죠? 자, 이렇게 유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나무는 더 이상 안 자라고 여기에서 꽂는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과일이 달리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올해 이렇게 만드는 건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지요. 자, 바로 그 가지가 이 가지입니다. 이 가지. 자, 이런 가지가 이렇게 한번 자, 유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지요. 예. 이렇게 유인을 해서 내려오면은 어디까지 설명했지? 예. 3년 전에. 예. 자, 이 가지가 3년 전에 유인을 한 가지입니다. 예, 유인을 한 가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사과를 몇 개를 이제 생산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여기 이렇게 이제 유인을 이렇게 한번 유인을 해 놓으면 자, 요런데 이제 요런 그 잎 사이 요런 데서 다 눈이 생겨서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요런 순돌이 나옵니다. 요런 결과지가. 이제 그때부터는 유인을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인추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유인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염자라고 합니다. 염자는 가지를 이 가지를 이렇게 해서 비틀어 주는 겁니다. 지금 약간 꺾였죠? 자, 이렇게 꺾어놔도 이 가지가 살아납니다. 근데 이렇게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꺾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틀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약간 아직 소리가 나겠지요. 근데 이 염지는 저도 해봅니다만은 이게 참 가능하면은 염지보다는 이게 이제 돈이 안 들고 그냥 했는데 이게 이렇게 비틀어 주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결과지를 유인추를 달아서 유인을 했고 또 염자를 해서 이 가지를 비틀기 염자라기가 이제 비틀기인데요. 근데 이거 아예 분질러진 거 아니야? 아, 약간 분질러졌어도 이게 살아 붙습니다. 예, 이게 살아 붙어요. 이게 살아 붙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유인추를 달아서 예, 그러니까 서 있는 가지에 한해서 유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옆으로 난 가지는 유인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나져 있는 거는 유인을 안 하셔도 이건 자연적으로 결과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서 있는 가지는 거의가 도장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인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유인을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이제 결과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죠. 여기 지금 몇 개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요게 내년에 요게 사과 달 자리입니다. 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산은 이렇게 결과지를 꼭 유인을 해줘야 상당히 그 좋은 사과를 많이 딸 수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한데, 자, 홍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인을 안 해줘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로는 꽃이 굉장히 잘 옵니다. 예, 꽃이 굉장히 자라서 내가 달고 싶은 부위에 얼마든지 홍로는 달 수 있는 그런 그 수세를 갖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행태를 갖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홍로에는 이렇게 유인추를 하지 않습니다. 유인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홍로에도 유인을 하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로나무는 유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사에만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유인추를 이용해서 유인을 해서 결과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 결과지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셨나요? 이렇게 결과지를 이렇게 유인을 해줘야지만 내년에 또 이렇게 좋은 꽃을 갖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